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First Student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칸위는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젠더폭력을 없애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33년째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칸위는 사례 관리와 법률 자문, 장기주택 대여 등과 같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생존자 중심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젠더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방지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탁상회담 시간입니다. 좀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폭력이라는 단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참 수없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미국에서 협박은 물론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감금이나 또 성폭력 등을 비롯해서 가정폭력 혹은 이 데이트 폭력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카고의 여성 한라인에서요, 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동참해 주세요라는 프로젝트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시카고 여성 한라인의 한지은 선생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캔윈에서 신앙 기반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성 한라인에서 교회나 또 이 크리스천 분들의 소그룹 모임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폭력 예방 워크숍을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이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교회에서 자라서 특히나 이민자 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너무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일들을 겪었을 때 한인분들이 경찰이나 어떤 법원에 먼저 가는 것보다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이런 신앙 기반 분들께 도움을 먼저 요청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제로 우리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분들을 옹호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도 성도님들이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공회 사회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마다 소그룹으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직접 교회를 찾아가셔서 예방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성공회 사회복지재단에서 교회와 지역에 있는 비영리 단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공공선을 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그랜트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카고 한마음 성공의 주인공 신부님이 지난해에 그 그랜트를 신청하셨고 저희 캔님과 함께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마다 한 15분 정도 미만으로 스몰 그룹이 가서 이 온라인 모듈이 있어요. 온라인 모듈 안에는 교회 내에서 4분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함께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구체적인 그 가정폭력의 유형이나 그리고 사례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엄청 큰 책임감이 먼저 따를 것 같고요. 맞아요. 다 들어주고 나서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들이 누군가 자기의 이야기를,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만 누군가 털어놓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들어야 되지? 공감한다는 게 뭐지? 경청이란 게 뭐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개방형 질문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지?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막막해져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분에 대한 2차 가해나 아니면은 그분에 대한 부정이나 축소나 비난 때문에 그분이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더욱더 고립돼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생기고요. 그렇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는 분이 정말 깊이 있게 공감하고 경청했을 때 그분이 새롭게 자기 살아갈 힘을 또 얻게 되는 길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인데요.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회마다 이제 큰 스크린이 있으면 스크린 안에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모듈이에요. 모듈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중에서 초이스를 고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모범 답안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이 골라나가면서 배우는 거라, 저희 지금 교회마다 그리고 그룹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뭐 70대이신 분들도 다 듣고 나서 다 같이 하고 나서 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다든가,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전에 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분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시기도 하고, 저 전에 그런 분들께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교육 정말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는 사실 교육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시면서 뭔가 어려움을 공동체에서 털어놓았을 때, 그 털어놓은 사람이 떠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말씀하시면서 후자의 경우는 네. 또 그 안에서 어떤 해결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네. 이 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경험상으로 보실 때는 네. 어떻습니까? 실효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설립기늘도 한 걸음부터 네. 조금씩 커뮤니티가 변하고 있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 크리스천 저널이나 이런 상상 미디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상담가분이 쓴 칼럼 같은 걸 통해서 진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옹호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에게 일어나는 트라우마는 무엇인지 이런 대한 교육도 이제 병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 듣는 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또 승인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해오는 분들 중에 청소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청소년 네. 데이트 폭력이 지금 네.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지. 네네. 네. 뭐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캔린에서 이제 특히 2월이 미국에서는 청소년 데이트 폭력 예방의 달로 정하고 이제 굉장히 그거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저희 청소년들 뉴스를 맡은 분들은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청소년들을 향해서 교육을 갖고요. 저는 저대로 이제 어른들 부모님들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교회로 가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청소년 데이트 폭력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왜 심각해지고, 왜, 청소년들이 자살까지 가냐면,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 어른, 부모님께 이야기 나누면, 네. 그게 이제 심각한 지경까지 가지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미국 상황 몰라.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면 야단만 맞지, 나를 지지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겪고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세대 간의 어떤 소통,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안전한 관계,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으로 네. 시작하고, 실제로 데이트 폭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양상들을 부모님께, 또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청소년들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도 이 디지털과 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디지털 폭력도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디지털 폭력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저희가 통념상 알고 있는 데이트 폭력은 어떤 데이트 관계 중인, 어떤 로맨틱한 관계 중인 연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외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폭력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디지털 폭력은 어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누구를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성폭력을 가하는 게 통틀어 디지털 폭력이고요. 그 안에서 인티메이트한 관계 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들자면 최근 이제 우리 그 중학생,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게임 많이 하잖아요. 비디오 게임이요. 네, 그리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우리 남학생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시켜야지 피해자가 될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섹스톨션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한국 여자도 몸캠 피싱? 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할 때,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에요. 가상 공간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친구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올 때 가짜 아이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I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아까 말한 섹스톨션이라는 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젊은 여성? 뭐 이렇게 가장을 하고 들어와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그런 로맨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고 나서 신뢰를 쌓고, 그러고 나서 본인의 그런 성적 이미지를 보내주면서, 너도 나한테 그런 거 좀 보내줘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뭐,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가장한다거나 그러면 혹 하고 넘어가서 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앱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딱, 뭐라고 해야 되죠? 돌변하는 거죠. 돌변해서 너 이 이미지 유포할 거니까 돈 내놔.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국토안전부에 리포트 된 게 3,000건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의 그 숨은 의도를 밝히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순간에 믿을 만한 어른, 이를테면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을 막고, 그리고 사이버 폭력센터에 신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이걸 알면 나는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께 내가, 어떤 일을 벌여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다가, 실제로 5년까지도,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5년 동안, 2달, 3달마다 100불, 200불,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로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까요? 5년 동안.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본인이 지금 즐겨하고 있는 게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부모님과 믿을 만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은 또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나 당장 뭐 비디오 게임 끝이야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녀와 부모와 어떤 존중하는 서로 존중하고 그 바운더리를 지키는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워요.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이 무서운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트 폭력이 만약에 연인 관계에 데이트 폭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바운더리를 경계를 깨고 한쪽이 한쪽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한쪽이 힘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이런 걸 좋아해, 저런 걸 좋아해, 걔는 이런 걸 싫어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파워를 가지고 있고 컨트롤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어뷰즈가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가면 가정폭력으로 가는 거죠. 가정폭력도 한 사람의 힘이 일방적으로 강해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트 폭력에서 또 가정에서 본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바운더리란 게 모르고 자란 사람은 데이트 폭력 안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어떤 이런 컨트롤을 당해도 인식을 못 해요. 그쵸.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정 폭력으로 가면 이제 더 상황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폭력, 데이트 폭력을 저희들이 이제 교육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전에 앞에 가서는 먼저는 건강한 관계란 게 뭔지, 그게 어떻게 하면 폭력적인 관계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정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훈련할 수 있는 장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우리 남학생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그럼요. 깨달았고요. 네. 그리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그리고 디지털폭력, 신종 범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네. 네, 또 교회에 계시는 우리 예, 리더자, 지도자분들에게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부모나 자식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목회자나 아니면 학생이건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경계를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 저는 다 괜찮은데, 엄마 방문만은 밤에 그냥 함부로 열지 마. 내 편지는 손대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그냥 제한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만은 지켜달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럴 때, 그런 얘기들을 귀 기울여 주시고, 존중하는 연습을 집에서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예, 동의하에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수칙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동의하에 어떤 일들을 행한다는 네. 것이 바로 서로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맞습니다. 것이고 맞습니다. 또 그 예. 가운데 서로 간의 어떤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실시하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과 부모님 네. 함께 교육을 네네.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네, 네. 예, 간단하게 네네.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봤는데요. 청소년, 그러니까 교회 유스 그룹 하는데 저희가 스태프들이 모두 갑니다. 같이 가서 청소년 그룹은 영어로 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요. 그 뒤에 바운더리에 관한 아트 테라피를 받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교육이라는 게 머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때로는 몸으로 그리고 손을 움직여서 생각해 볼 때 그게 기억으로 남는데 시간을 주는 거죠. 나한테 바운더리란 게 뭔가 내가 맺고 싶은 바운더리는 무엇인가 이걸 학생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이제 같은 시간에 교회 내 다른 공간에서 어른들은 저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다면 모두 오시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저에게 한국어 혹은 우리 몽골 직원분에게는 몽골어로 자신의 언어로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김성경 상담가님이 같이 동행해요. 그래서 Q&A를 통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 그리고 또 우리 페어런팅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실 거여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저희가 올해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제 모든 교회에 해드리진 못하고요. 지금 한국교회 3군데, 몽골교회 한 2군데 정도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고요. 또 지금 그래서 이제 기한이 끝난 뒤에 요청하신 분들은 죄송해요. 내년에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한 교회도 있고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한대요라고 할 때 이거 그냥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고 모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교육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4월하고 6월에 교회 교사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해마다 4월에, 이제 미국이 4월이 성폭력 예방 어웨어런스 달이에요. 4월마다 지금 한 4년째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교육부 직원분들 혹은 교회 소속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공립학교, 미국 공립학교에 있는 직원분들은 모두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로서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한인 커뮤니티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에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로서의 교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두 아까 그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6월에는 제가 재작년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교회마다 썸머 캠프 또 길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김없이 BBS 할 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생 선생님들이 그때 발론티어로 혹은 이제 페이드 잡으로 일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평소에 훈련받지 않은 분들이 이제 어린 꼬마들이 선생님 오빠 뭐 너무 좋아요 할 때 알려붙을 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어떤 접촉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들여다보면 저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원봉사자위에서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이제 미랄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이제 미랄의 남성호 목사님이 이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아시고 2년마다 거기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레이스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썸머 캠프 크거든요. 이제 거기는 썸머 캠프 교사들을 위해서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선생님들 마음 편하시고요.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썸머 캠프를 교회적으로 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BBS 이런 발런티어 하는 교회나 이런 단체들은 요청하시면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참 큰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굉장히 꼭 필요하고도 유익한 교육을 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함께 하셔서 또 여러 가지 도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칸윈의 미션은 종합적이고 생존자 중심의 서비스,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젠더 기반 폭력의 근절로 이를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와 그 너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칸윈의 비전은 폭력과 억압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입니다.